우리 같이 한번 복습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구조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 예정인데, 우리 구조체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체. 얘는 우리 배열이라고 하면은 같은 자료형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묶을 수 있었지만, 얘는 여러 개의 다른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꾸러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 그걸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스트럭트라고 하고 그 뒤에 구조체 명을 쓰고 요 괄호 안에다가 뭘 넣었어요? 내가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어떤 변수를 만들 건지,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시로 들면은 뭐 people 이런 식으로 해놓고 캐릭터형 name int형 age 그리고 여기다가 나 구조체 다 만들었어 이러면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이게 구조체의 틀이었는데 이건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얘는 사람 한 명의 정보를 담는 구조체로서 이름과 나이, 즉 타입이 다르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구조체의 특징이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 근데 이거를 설계도만 이렇게 두고 진짜 사람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진짜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자료형이 된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 안에다가 놓고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셔야지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확인을 해봤고 내가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우리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에 접근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p1.name, p1.ag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포인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int a는 뭐 10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제가 저 a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a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그 주소를 담을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공간의 이름을 제가 p라고 해놨다 하면은 걔 주소 담을 친구니까 앞에 별표 기호 붙여주고 그 주소의 원본 데이터 자료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 P는 A의 주소를 저장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었죠? 그 P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별표 이걸 뭐라고 했었어요? 역참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P는 A를 가리키는 주소였었고 우리가 그 P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면 저 별표 기호를 붙여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 뒤에 나올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구조체 포인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구조체라는 것도 공부했어 라고 하셨고 포인터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어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복습을 해달라라고 했었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구조체 플러스 포인터, 즉 이 두 개를 같이 쓰고 싶다라는 건 거예요. 자, 제가 학생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학생도 역시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띡 찍어주고요. 자, 제가 이 친구들 얘네들 설계도라고 몇 번 설명을 했죠? 진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학생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요게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변수 이름 하나 띡 해놓으면은 이게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그 S라고 하는 친구의 네임한테 홍길동 넣어주고 그 S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AG라고 하는 그 변수에 20 넣어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우리 배열도 생각해보면은 int arr 3 이런 식으로 해놓고 arr이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 공간에 1 집어넣어주고 arr에 1번 공간에 2 집어넣어주고 arr이라고 하는 그 배열의 2번 인덱스 번호 2번 공간에 3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해도 됐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 1, 2, 3 초기화하는 거 가능했었죠. 이렇게 해도 되고 배열 만든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어 줬었어도 되는 거였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구조체도 똑같아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값을 집어넣어도 되고 이건 뭐예요? 얘랑 같은 거죠.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구조체 변수를 만들면서 바로 초기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도 여기다가 물결 괄호를 치고 그 멤버 변수 위에서 만들어 놓은 순서 있죠. 이름, 나이 요 순서인 거잖아요. 그 순서에 맞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얘도 이 순서대로 0번, 1번, 2번 공간에 싹싹싹 들어가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홍길동 20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앞에 있는 친구한테 그게 들어가고 뒤에 있는 친구한테 나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저장이 되는 것처럼 얘랑 똑같습니다. 생김새는. 어쨌든 우리가 요거 보고서 이렇게 초기화를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다. 요까지는 이해되실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거지만. 자, 요까지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요 포인터처럼 저는 요 S라고 하는 그 구조체 S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제가 담고 싶은 값은 요 S의 주소인 거예요. 구조체 주소. 자, 그러려면은 얘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담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저 S의 주소를 담을 공간. 우리가 얘도 보면은 A의 주소를 담고 싶어 이러면은 그 공간을 여기 P 이렇게 만들어 줬었잖아요. 얘도 나는 그 구조체 S의 주소를 담고 싶어 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PS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역시 뭘 담을 친구예요? 주소를 저장할 친구죠. 우리 주소 저장하려고 하면은 항상 그 변수 이름 앞에 뭐 붙였어요? 별표 기호 붙였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분명 자료형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형 제가 항상 뭐라고 했었죠?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 A가 원본 데이터가 int이기 때문에 요 별표 앞에 int가 붙었던 거고 만약 얘가 캐릭터형이다 라고 하면은 그 A는 캐릭터형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처럼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포인터도. 자, 이 구조체도 동일하다라는 건 거죠. 자, 이 S의 S의 자료형이 뭐예요? 요거죠? 그쵸? 자,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이러면 뭐예요? 저 PS라고 하는 친구는 S라고 하는 구조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우리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조체 이렇게 만들었었고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구조체를 가지고 우리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포인터도 공부했죠. 아, 이런 값이 있는데 그 변수 값을 저장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P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구조체의 주소도 저장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주소를 찾아가서 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에 접근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 20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접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요 P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간다. 그 A에 접근하기 위해서 P만 가지고 A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썼어요? 요 역참조 기호 사용을 했었잖아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그쵸? 자, 이 연산자를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보면은 화살표 기호도 한번 보고 끝났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만 해볼게요. 자, 저는 printf %d 해서 제가 접근하고 싶은 친구는 그 S 안에 S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인 age예요. 제가 이 값인 20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요 S의 주소인 PS밖에 모른다라고 해보고 내가 이 PS를 가지고 이 age에 접근하고 싶어요. age 값에 20이라는 값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출력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얘 그냥 실행하면 분명히 에러 나요. age는 %d가 아니야. 없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죠? ps 더하기 1 이렇게 해볼까요? 그대로? 안 되죠. 자, 왜 그래요? 지금 얘가 지금 설명 친절하게 해주고 있죠. 우리 %d는 뭐예요? 정수죠. 나는 이 20을 출력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수를 출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뒤에가 문제가 되니까 얘가 오류가 생긴 거겠죠. 얘는 정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뭐래요? 이 구조체 주소래요. 포인터래요. 그쵸? 자, 왜 그래요? 우리 PS는 뭐였어요? S의 주소였죠. 그 주소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뭐예요? 옆집 주소겠죠? 그 옆집 주소가 %d인가요? 아니죠. 정수가 아니죠. 얘 결국엔 주소값인 거잖아요. 그쵸? 주소값에 1도 했으니까 옆집 주소값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상한 값 나왔잖아요. 내가 원했던 건 이 값이 아니라 20인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주소를 우선 찾아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오류가 안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그냥 PS를 찾아가.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PS가 가리키는 친구를 찾아가면은 이제 주소는 아니고 스튜던트, 학생 구조체예요. 근데 그 구조체 안에는 하나의 값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멤버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2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뭐 이전에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뭐 고향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고 여러 개의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처럼 구조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건 사실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냥 PS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딜 찾아가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PS가 갖고 있는 친구의 age라고 하는 친구, 멤버 변수한테 접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또. 자, 왜 그러냐? 순서가 우리 연산자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계산할 때처럼. 자, 얘도 이 멤버 연산이 우선이 돼요. 자, PS에 age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없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PS가 갖고 있는 그 주소 값을 찾아간 다음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두 개 상쇄되면 그냥 S가 갖고 있는 AG라고 하는 멤버 변수 접근 가능하겠네. 걔는 20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다? PS가 갖고 있는 AG라고 하는 친구한테 찾아가. 근데 우리 PS한테 AG 있었어요? 없었죠. 얘한테 달려있는 친구 AG는 없잖아요. 그쵸? 그 PS가 갖고 있는 건 주소값인 거고 주소값에 AG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소값을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우선순위 없이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먼저 접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괄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우선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 생각해보면은 PS는 결국 S의 주소이다. 얘네 두 개 찾아가면은 S다. S의 AG는 20이다. 그래서 출력하면 20이 나온다. 이건 문제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꼭 요 괄호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문제 없이 20에 잘 찾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매번 괄호를 치는 것도 귀찮고 우리가 이거 대신에 이 괄호, 별, 괄호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인데 그게 뭐냐?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PS하고 다시 하고 부등호 친 다음에 AG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화살표 기호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 화살표 기호의 왼쪽은 무조건 100%다 구조체 주소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저 연산자가 쓰이는 데는 C 언어밖에 없고 C 언어에서도 구조체 주소에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왼쪽은 무조건 뭐다? 구조체 주소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PS가 가리키는 구조체 안에 AG 값에 접근해 라는 의미예요. 이게 훨씬 가독성이 좋죠. PS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얘죠. 걔가 가리키는 구조체 안에 AG라고 하는 변수 이러니까 S에 AG라고 하는 친구한테 접근을 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를 가지고서 접근을 한 다음에 값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지금 예시로만 확인을 했고 문제로 직접 풀어보면은 이해가 좀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구조체에서 문제,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원본 값을 변경하는 함수를 구현해 주세요입니다.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원본 값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 얘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언제? 저번 시간에 우리 구조체 변수에 원본이 들어가 있는지 참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어떤 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본이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죠. 값만 복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원래 그 데이터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주소를 이용을 해서 참조 연산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그냥 실행하면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한국초등학교고 우리는 여기서 미국초등학교 그리고 2018-0717로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 구조체를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 그 구조체는 여러 데이터들을 묶어서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묶어서 하나의 사람을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우리가 구조체 포인터를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구조체를 함수한테 넘길 때 원본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답은 뭐였죠? 구조체의 주소를 넘긴다라는 거였었죠. 즉 구조체의 주소를 우리가 넘긴다라는 거는 구조체 포인터를 써야 된다라는 건 거고, 구조체 포인터는 이제 구조체와 포인터를 더한 거예요. 그대로 구조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구조체 포인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간 내용은 선언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간 거죠. 이 S라고 하는 친구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걔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조체 그 주소를 이렇게 해놓고 그 주소를 담을 변수를 하나 해놓은 다음에 걔 주소 담을 친구니까 요 역참조 연산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항상 물음표였잖아요. 근데 뭘 붙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원본 데이터에 자료형을 붙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 준 거고. 자, 그래서 PS에 지금 S의 주소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구조체 포인터인 PS를 가지고 구조체 내부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냥 PS 요 괄호 없이 역참조 연산자 ps.ag를 하게 되면은 우리 멤버 연산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ps 주소의 멤버 연산자로 찾아가 라고 하니까 오류가 나서 항상 요 괄호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ps 별표 기호는 뭐냐? s 그러니까 전체 구조체를 뜻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뭐랑 같다? s.ag와 같다라는 거 대신 괄호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까지 공부를 했고, 근데 이렇게 괄호 맨날 치고 역참조 연산자 사용하기 귀찮으니까 더 짧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의미는 같지만 이렇게 더 자주 쓰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도 분명 보면은 요 화살표 기호 나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요 방식으로 잘 안 나오고 요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걔를 기준으로 왼쪽은 구조체 주소가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구조체는 이제 상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포인터는 그 상자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 거고, 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AG라고 하는 물건을 꺼내는 작업인 건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위치를 알고 있으니 그냥 바로 가가지고 그거를 꺼내게 되는 건 거죠. 자, 왜 그렇게 주소를 넘겨야 되느냐? 구조체는 크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복사해서 넘기면은 성능도 떨어지고 심지어 나는 값을 바꾸고 싶었는데 값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걸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낸 이 문제에서 봤죠. 아무리 실행을 해도 구조체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값으로서 이렇게 S1을 보내게 되면은 걔는 그냥 값이 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구조체의 값을 직접 바꿀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값을 넘겼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넘겨야 된다?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이용을 해야 된다. 참조 연산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라 라고 한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요거긴 한데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이때 똑같이 생긴 거 배웠어요. 이거는 문제 정답을 지금 제가 해놓은 거긴 한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A, B의 값을 보냈다. 자, 그러면은 뭘 보낸 거예요? 10이랑 20을 보낸 건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A하고 B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뭘 보낸 거예요? A하고 B의 주소 값을 보낸 건 거죠. 여기 찾아와서 이 공간에 와서 값을 바꿔라 라는 의미로. 그쵸? 우리 그때 뭐 예시도 많이 들었잖아요. 과자 박스가 있다.
나한테 새우깡과 양파링이 있었을 때 그 친구한테 다른 그 과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 과자 상자, 내 과자 상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준 거고, 그냥 A, B 한 거는 양파링과 새우깡을 보낸 건 거죠. 그 걔는 새우깡과 양파링을 뭐 없앤다라고 해서 제 과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얘 한국초등학교 하고서는 요 값만 보낸 거예요. 이 숫자하고 이 문자 열만. 얘가 이거를 보낸다라고 해서 바꾼다라고 해서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미국초등학교 2018-0717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주소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 S1을 보낼 게 아니라 뭘 보내야 된다? S1에 주소를 보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여기서 무슨 찾아가는 연산자를 쓰고 이러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요 스쿨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학교에 대한 이름과 설립일을 지금 담고 있는 건 거고, 이 코드에서의 문제점은 S1을 그냥 보냈는데 여기서 원본이 이 함수를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초등학교 1986년 4월 4일이 지금 계속 나온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원본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되는구나. 값 전달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함수 안에서 아무리 요 체인지 안에서 s의 값을 아무리 바꿔도 요 메인 안에 있는 s1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보내야 된다 까지 온 건 거고, 구조체도 포인터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이 주소를 받기 위해서, S1의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걸 담을 공간,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주소 담을 친구니까 별표 기호 달아주고, S1의 자료형이 뭐예요? struct school인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은 요게 되겠죠. 자, 우리 요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값 부분에 들어가고,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기 공간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매개 변수 자리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실행을 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지금 S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료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포인터 변수라는 건 거잖아요. 얘는 주소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소에 멤버 변수 있었나요? 없었죠. 주소가 갖고 있는 주소 찾아가야 되는 건 거잖아요. S가 가리키는 곳에 가야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쵸? S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걔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네임에 접근해줘 라고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뭘 하시면 된다? 그냥 간단하게 S 갖고 있는 주소 S가 가리키는 거 찾아가가지고 birthday 가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 바뀌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위처럼 풀어도 되고 아래처럼 풀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거, 대신 구조체에서 이걸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왜? 편하니까. 구조체 포인터에서 멤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이미 연산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힘겹게 괄호 열고 별표 치고 구조체 주소 넣고 괄호 닫고 멤버 연산자 점 찍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확인해 봤고요. 얘에 대한 정답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넣을 수 있느냐에 대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저는 그 학생들의 집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전, 뭐 대덕구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자, 뭐 아니면은 집 주소, 우편번호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근데 그건 주소지 학생에 대한 정보는 아닌 건 거잖아요. 묶을 때 그걸 잘 보고 묶어야 돼요. 학생의 정보 안에 물론 그 학생이 그 집에 살고 있어서 걔도 학생의 정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주소는 학생의 주소가 될 수도 있고 뭐 학부모의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 주소가 될 수도 있고 주소만 따로 쓸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 주소라는 개념을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구조체를, 주소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사용을 하는 게 낫겠죠. 그쵸? 한번 묶어서 걔를 풀는 것보다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필요할 때 무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주소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편번호를 그냥 뭐 넘이라고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뭐 city 이런 식으로 뭐 주소를 담을 친구를 해볼게요. 위에랑 뭐 좀 맞춰볼까요? 도시 써놓고 얘는 우편번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주소를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그 주소라는 거는 도시도 갖고 있고 우편번호도 갖고 있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줘야겠죠. 우리 이거는 뭐예요? 주소 설계도죠.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닌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냥 주소에 대한 설계도예요. 주소라고 하는 구조체는 설계도는 도시하고 우편번호를 갖고 있어. 이것처럼 그 식판만 만들어 놓은 거고 식판 안에 뭘 담을 수 그 음식물들이 안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를 멤버로서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얘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에러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날까요? 왜죠? 자, 우리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얘가 처음에 실행을 해요. 샵 include stdio.h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헤더 파일 가지고 와줘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또 만든 거죠? 학생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주소 구조체를 가져다가 주소에 대한 변수를 만드는데, 우리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주소 관련된 거 있었나요, 구조체? 없었죠? 우리 함수도 보면은 위에서 안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다 선언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선언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죠. 그처럼 얘도 사용을 하려면은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에러가 나진 않죠? 자, 그래서 비유를 해보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택배 상자에 주소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얘는 총 2개인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들었어요. 홍길동 2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얘 이렇게 안 쓸게요, 그냥.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고, 20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뭣도 갖고 있어요? CT하고 넘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로 만든 거니까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ADDR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렇다라는 거는 얘도 CT하고 넘이라고 하는 친구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 거예요.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가 학생이라고 하는 큰 상자가 지금 있는 거고, 그 학생이라고 하는 상자에 얘는 이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얘는 나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안에 작은 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도시라고 하는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편번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저는 그 학생 지금 S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학생. 그 사람의 이름은 홍길동이고 20살이고 도시는 서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얘도 역시 멤버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자, 우선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 구조체한테 접근을 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S로 들어가요. 그 S 안에는 이제 뭐가 펼쳐져 있어요? 이름, 나이, ADDR이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그 ADDR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에 접속하고 싶었으면은 S.이름. 그러고서 홍길동 집어넣고, 그 학생 S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S.age 해서 20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뭐 가지고 있어요? ADDR이라고 하는 변수 갖고 있잖아요. 요 네모 상자. 자, 제가 여기에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ADDR 안에 오면은 얘네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것과 우편번호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이 도시에 접근하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안에 ADDR 멤버 변수 안에 있는 CT에 뭐를 넣겠다? 뭐 서울을 넣겠다. 내가 만약 요 S라고 하는 학생의 ADDR이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우편번호에 들어가고 싶다. 거기에다 값을 집어넣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S라고 하는 친구의 ADDR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속을 해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인 num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아, 오케이. 선언까지는 문제 없어요. 에러 안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선언한 거를 출력을 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자, 나는 저 서울을 출력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집, 도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S 서울 문자열이니까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S라고 하는 친구의 멤버 변수 ADDR에 접근해서 그 ADDR 멤버인 CT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림 그대로잖아요. 그쵸? 이 학생이 S라고 한다면은 그 S 안에 ADDR이 있고 아니면 그 S 안에 이름이 있고 그 안에 나이가 있고 하나만 들어가면 되면은 그냥 점이 하나인 거고 멤버가 바로 안에 있어요. 대신 그 안에 상자가 있는 거면은 그 상자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점이 2개 박혀야 된다는 거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힌트를 달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구조체를 활용을 해서 학생과 담임 선생님의 관계를 관리를 하는 문제인 거고요. 우선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구조체가 총 2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 정보 하나, 선생님 정보를 담을 친구 하나. 그래서 학생과 담임 선생님의 정보를 담고 그 후에 학생을 소개하는 함수에서 담임 선생님의 정보까지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은 각 학생마다 담임 선생님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학생 구조체 안에 선생님 구조체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우선 문제 풀기에 앞서가지고 그 문자열 관련해서 지금 처리하는 거에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조체 안에 여기 보면 문자열을 제가 집어넣어 놨죠. 그쵸? 지금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껏 계속 사용했던 방식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해서 네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뭐 S라고 하는 거에다가 네임이라고 하는 거 접속해서 홍길동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자, 근데 배열로 이렇게 선언된 경우에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게 안 됩니다. 는 홍길동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자, 대신에 만약에 내가 이런 그 배열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여기에 학생 말고 요걸로 볼까요? 요거 people은 이용을 안 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임에 10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P1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P. 네임에 홍길동 이렇게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P1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그 배열에는 직접 대입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우리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방법. 우리 그 물결과로 이용해서 아까 그 문제 보면은 이렇게 선언하자마자 바로 초기화 시켰잖아요.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거는 가능하고 이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트링 카피라고 했었던 거 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물론 위에다가 샵 include string.h 이렇게 작성은 해주셔야지만 넣을 순 있어요. 자, 어떻게 넣냐면은 이게 아니라 string copy 함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어디다가 붙일 건지 어디다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P1의 name에다가 어떤 문자를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복사해서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얘는 대신에 널문자도 같이 들어가져요. P1의 name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해되실까요? 그럼 에러 메시지 지금 안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스트링 카피를 사용을 한다. 그게 제일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이다. 두 번째는 선언하자마자 바로 초기화를 시켜버린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요 배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열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지금 선생님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초기화를 요 문제처럼 이렇게 한 번에 시키지 않은 경우에 계속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에러 발생하는 거를 처리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지금 보면은 요 문제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려면은 구조체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면 돼요? 우리 메인 함수 밖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면 될 것 같고, struct teacher. 자, 그래서 teacher라고 하는 구조체를 지금 틀만 지금 잡아 놓은 거고요. 자, 이 선생님은 뭐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이라고 하는 것과 왜? 여기 45살. 그리고 여기가 좀 달라지죠. 얘는 역사 과목, 얘는 체육 과목. 즉, 과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얘는 이순신이고, 얘는 임꺽정이니까 이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선은 그거부터 만들어 놓을까요? 차례대로. 선생님에 대한 구조체를 선언을 한다. 이때 선생님은 int age, 나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선생님은 subject, 과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이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각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struct teacher 하고서는 뭐 담임 선생님에 대한 그 정보 t에다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학생 구조체 안에 지금 담임 선생님 구조체를 넣은 후 이렇게 만든 그 구조체를 출력을 할 때 학생의 정보와 담임 선생님의 정보를 한꺼번에 출력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 발생할 겁니다. 왜? 위에서부터 실행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지금 3번, 4번, 5번, 6번, 7번 실행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거 먼저 만들고 학생에 대한 정보 만들고 자, 이렇게 하고서는 지금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죠. 우선 선생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선생님에 대한 정보 struct teacher t1 이런 식으로 해서 45세 역사 이순신 자, 그리고 struct teacher t2 그리고 52세 체육 과목에 임꺽정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의 정보를 넣어놨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어디까지만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번호, 이름, 나이하고 선생님에 대한 정보잖아요. 지금 선생님에 대한 정보 안 넣어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그림을 보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거에 이름, 나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번호가 있는 거고 그리고 ADDR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선생님에 대한 T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고 자,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다? 이름, 나이, 그리고 과목이 이렇게 있는 거다.
라는 것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정보를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S1 학생이 갖고 있는 T라고 하는 그 박스에 뭘 넣어줘라? T1에 대한 정보 넣어줘라. 그리고 S2가 갖고 있는 T라고 하는 그 박스에 바꿔치기 해주라 하면 되잖아요. 뭘로? T2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담임선생님에 대한 정보까지 할당을 해줬고요. 자, 그러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함수 불러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introduce라고 하는 거 이용을 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얘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지금 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누구누구입니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몇 번, 몇 살, 누구입니다. 뭐 이고요. 아니면 저희 담임선생님은 뭐요? %D 살 %S 과목의 %S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작성해주고 지금 앞에 있는 이거는 S1의 no, S1의 age, S1의 name이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누구 살, 누구 과목, 누구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주면 돼요? S가 갖고 있는 T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멤버한테 접근을 하겠다? 나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한테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는 그 S가 갖고 있는 T라고 하는 박스에 서브젝트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S의 T의 마지막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함수를 가져다가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겠다. 근데 부를 때 뭐만 넘기면 돼요, 이제? 1번 학생에 대한 정보 넘기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1번 20살 홍길동이고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45살 역사 과목의 이순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두 번째 거 이 사람에 대해서 홍길순에 대해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ntrodu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출력을 할 거고 얘 지금 S2에 대한 정보 싹 보내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2번 21살 홍길순이고요. 저의 담임선생님은 52살 체육과목의 임꺽정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밑에 봤더니 뭐예요? 두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교체가 되었대요. 바뀌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S1의 T라고 하는 곳에다가 T2에 대한 정보 넣어주고 S2에 T라고 하는 데다가 T1에 대한 정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번 출력하고 2번 출력하면은 문제없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실행했을 때 선생님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문제에서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조체 안에 있는 구조체에 접근을 할 때는 멤버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서 그거 안에 그거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요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 정답 올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얘는 어차피 보내드렸으니까 깔끔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struct node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int data라고 해놓고 그 두 번째는 struct node next. 자, 이런 구조체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든 저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보면 뭐예요?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의 타입, 자료형으로 포인터를 멤버로 갖는 구조체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전에 선생님에 관한 거를 집어넣을 때는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때는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였잖아요. 학생에 대한 거, 그리고 선생에 대한 거.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본 건 뭐예요? 내 이름과 구조체 이름이 같아요. 그쵸?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의 타입의 포인터를 멤버로 갖는 구조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작성을 해볼까요? 얘를 우리가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구조체다. 자기 참조 구조체. 자,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들죠. 왜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드느냐? 우리가 현실의 데이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나중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요. 연결된 데이터를 다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줄을 서 있다라고 하면은 앞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다음 사람, 그 다다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되고 뭐 다른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뭐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노래가 처음에 한 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곡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서로 이어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음엔 이게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 다음엔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우리 책 리스트라고 보더라도 이 책 다음에 이거, 이 책 다음에 이거, 이 책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데이터가 서로 이어져야 하는 경우 이렇게 자기참조 구조체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특징이 있어요. 각 항목이 다음 항목의 주소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뭐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작성했던 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다라는 거. 자,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저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저건 설계도잖아요. 실제 그 노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료형이 이거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n1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 안에 바로 값을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처음에 갖고 있는 데이터는 10이고요. 그 다음 데이터는 우선 우리 주소값 모르니까 둘 다 널이라고 해놓을게요. 널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음. 자, 그리고 struct node n2라고 해서 2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뒤에 그 주소를 하는 거는 비워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n1이라고 하는 친구가 갖고 있는 요 next라고 하는 멤버 변수 있죠? n1은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도 갖고 있고 next라고 하는 공간도 갖고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공간은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 넥스트라고 하는 공간은 본인 그 주소를 멤버로 포인터를 멤버로 갖고 있는 구조체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n1이 갖고 있는 넥스트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 자, 얘는 뭘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구조체 주소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뭘 넣겠다라는 거예요? n2에 주소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n1이 다음 노드인 n2를 가리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항상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얘도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갔잖아요. 그쵸?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그 노드라고 하는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n1을 만들었어요. 얘 이름은 n1이고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총 2개의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 인트형으로 된 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에 제가 지금 뭘 집어넣은 거예요? 10을 집어넣었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공간에는 뭘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뒀죠. 넣을 값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자,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친구니까 그냥 별표 이렇게 쳐넣겠습니다. 넥스트. 자, 그리고 두 번째 n2라고 하는 친구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친구도 역시 인트형 데이터 그 공간을 가지고 있고 얘는 그 주소형 넥스트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둘 다 주소만 담을 수 있고 위에는 정수만 담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12번째 줄에서 n1.next는 n2에 주소를 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냐? 지금 얘를 가리키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얘랑 얘랑 그래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n1은 나의 다음 노드가 n2야 라고 지정을 한 거고 이 n1.next라고 하는 친구는 n2를 가리켜요. 이해되실까요? 우리 포인터가 가리킨다 라는 의미였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n3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잇고 싶어요. 얘네들이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다가 다른 데이터 뭐 넣어놓고 얘한테 n3번의 주소를 주게 되면은 얘는 얘의 정보를 알고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형태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트리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실까요? 자료 구조를 보면은 약간 트리 모양 같이 생겼죠? 이런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 얘네들을 뭐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얘네들 같은 자료 구조의 핵심이 요 링크드 리스트 그 자기 참조 구조체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정적 할당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적 메모리 말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갈 거예요. 그때 이 구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대신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점이냐? 여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소값을 집어넣었어요. 다음을 가리킬 수 있는. 근데 이렇게 그냥 멤버로서 구조체 안에 그 자체를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꼭 이렇게 구조체 안에 주소 포인터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왜 이게 안 되느냐?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또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근데 자기 자신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건 거잖아요. 근데 우리 메모리 크기 계산 계속 했었었죠. 이 함수가 몇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조체 안에 또 구조체가 있게 되면은 메모리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적인 재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가능하다? 포인터로만 자기 자신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정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뭐다? 자기 참조 구조체는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는 구조체다. 사용하는 데는 어디에 사용이 된다? 연결 리스트라던가 트리라던가 뭐 그래프라던가 이런 자료 구조를 띄는 곳에 연결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된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은 뭐다? 구조체를 포인터가 아닌 직접 때려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꼭 이렇게 강조를 해도 꼭 틀리시겠죠? 반드시 포인터로 넣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세로 고침하시면은 홍길동에 짝꿍을 배정하고 출력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는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몇 번 구조체 했으니까 학생이 몇 살인지, 뭐 이름이 뭔지 이전 기본 정보들은 쉽게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한테 짝꿍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학생 A는 학생 B를 짝꿍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학생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번호, 이름, 나이 요거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힌트는 내 짝꿍도 역시 또 다른 학생이라는 거. 아, 이 친구들은, 이 학생들은 학번, 이름, 나이 저장할 거고 짝꿍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건데 짝꿍도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struct, student 지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해서 S로. 근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왜 안 된다라고 했어요?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그냥 넣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무한 재기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왜? 메모리 크기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로만 자기 자신을 넣을 수 있다? 포인터로만 자기 자신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에 제가 몇 번이고 말했죠. 구조체는 직접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포인터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참조 구조체란 뭐다? 구조체 안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는 구조체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뭐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맞다라는 건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내 짝꿍은 또 다른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넣을 수 없으니까 주소를 저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 넣은 건 거고 학생은 지금 총 몇 명이 필요해요? 홍길동이랑 홍길순이랑 황진이랑 총 3명이 필요하죠. 그렇다라는 거는 학생은 총 3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3명의 학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학생 1번 이렇게 만들었고 학생 2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생 3번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황진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래서 struct student S3 이렇게 해서 자, 번호는 3번이라고 했고 이름은 황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황진이 해놓고 얘 몇 살이에요? 22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3명의 학생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 S1 첫 번째 홍길동의 짝꿍을 누구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S3 황진이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건 거죠. 자, 우리 짝꿍 연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짝꿍 연결 S1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 뭐에? S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그쵸? 짝꿍을 연결해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짝꿍 정보. 이해되실까요? 지금 S1의 짝꿍을 S3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왜? 둘 다 학생이니까 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내가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그 학생이 있는 주소만 저장을 해서 넣어주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짝꿍을 연결을 해준 건 거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출력을 해서 자, 안녕하세요. 저는 %D번, %D살, %S이고요. 저의 짝꿍은 %D, 번, %D살, %S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작성을 해주면 될 텐데 우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자, 저는 몇 번이래요? 이거는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S1이 갖고 있는 NO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해줘 라고 하면 되고 S1이 갖고 있는 멤버 변수 뭐예요? AG라고 하는 친구한테 접근해줘. 자, 그리고 S1이 갖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접근해줘. 얘까지는 괜찮죠? 계속해서 출력할 때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짝꿍에 대한 정보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 거죠. 얘도 역시 어떻게 하면 쉬워요? 그림을 그리면 쉽겠죠? 자,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그 구조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S1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S1이 담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no라고 하는 번호,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age라고 하는 거. 요 각각의 세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만 담을 수 있어요? 주소만 담을 수 있죠. 어떤 주소?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주소.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건 거고 걔는 이제 그 똑같은 걸로 해서 S2라고 해서 만든 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뭘 줬냐? 얘에 대한 주소를 준 거예요. S3이 되어야겠네요. S3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었으니까. 그쵸?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건 거죠. 얘가 여기를.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림으로 봤을 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얘를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번호에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정보를 가지고 얘의 요 박스에 접근을 해서 이 박스가 가리키고 있는 걔의 요 뭐 번호라던가 이름이라던가 나이를 갖고 싶은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S1이 갖고 있는 걔 짝꿍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가 출력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황진이 S3이니까 S3. no, S3. name, S3.ag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짝꿍 정보는 S1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S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뭐를 타려고 하는 건 거예요? 이 주소를 찾아가서, 그쵸? 걔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요 노라고 하는 거를 찾고 싶은 건 거잖아요. 방법은 두 개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no 이렇게 하거나,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안 쓴다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이거 괄호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요 화살표 기호 쓸게 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AG는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S1이 갖고 있는 그 S라고 하는 그 구조체 주소가 가리키는 찾아가가지고 AG라고 하는 멤버 변수 출력해주고 S1이 갖고 있는 S 그 구조체 주소 찾아가가지고 name이라고 하는 그 값 출력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문제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1번 20살 홍길동이고요. 저의 짝꿍은 3번 22살 황진이입니다. 그쵸? 잘 보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짝꿍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1번의 짝꿍이 홍길동의 짝꿍이 황진이었는데 이제 홍길동의 짝꿍이 홍길순으로 바뀐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S1에 S라고 하는 그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에 뭘 주겠다? S2의 주소를 주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거 그대로 가져다 주면 되죠. 출력하는 거. 뭐 다른 거 바꿀 필요는 없는 건 거잖아요. 출력할 때. 그쵸? 자, 실행시키면 문제없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자기 참조 구조체까지 배웠고, 우리 뭘 더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쓰인다라고 했죠? 어디에 쓰인다라고 했죠? 링크드 리스트에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학생 리스트에도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 아니면은 뭐 도서 리스트, 도서 목록에도 뭐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사실 책 3권을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걸로는 배열을 써도 상관없죠. 근데 배열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배열로도 연결되어 있는 책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우리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단점이,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일까요? 크기를 미리 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책을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배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배열을 3개를 만들어줘. 공간을 3개 만들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책 1권, 책 2권, 책 3권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새로 책 1권을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4번째 책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 새로 다시 파야 돼요. 다시 4개짜리 공간, 지금 1권이 더 있었네. 이러고서는 이번에 4개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4권 집어넣어줘. 그리고 만약에 책이 1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또 메모리 공간 아끼려고 한다 이러면은 다시 또 이거 말고 3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3개 넣어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나는 무조건 좀 크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뭐 배열을 100개의 공간을 만들어줘. 이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책을 만약 뭐 3권밖에 안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남은 97개의 공간 남는 건 거잖아요. 메모리 낭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크기를 미리 지정한다라는 거에 대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중간에 삭제하게 되면은 빈자리가 생기고 만약에 새로 또 끼워 넣으려고 하면 또 복잡해지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등장한 친구.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뭐다?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링크드 리스트다. 링크드 리스트는 뭐다? 그냥 책 한 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우리가 배열에 책 3권 넣을 때 보면은 여기에 책에 대한 정보, 여기다 책에 대한 다른 정보, 여기다 책에 대한 또 다른 정보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나의 공간을 만들 때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 2개의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진짜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런 거 같은 하나의 공간이 있고 주소를 담을 공간 하나 해놓고 또 다른 하나 공간을 만들고 이때도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 있고 주소가 들어갈 공간 하나 그리고 얘도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진짜 그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소가 들어갈 공간.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서 다음 데이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 다음엔 얘고 얘 다음엔 얘야 이런 식으로. V 다음엔 V1이고 그 다음엔 V2야. 이렇게. 책 한 권의 정보와 다음 책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엔 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끝! 이런 의미로. 이해되실까요? 딱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이러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필요하면 근데 하나 더 공간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널 대신에 V3에 대한 주소 넘겨주면 되는 건 거고 얘를 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그 뭐 삭제한다라고 하면 얘 삭제하려고 하면은 얘한테 얘의 주소를 넘겨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삭제된 거죠. 이 리스트에서. 그쵸? 그래서 삽입과 삭제가 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한번 링크드 리스트 개념을 한번 풀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책을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struct book 이렇게 해서 책이라고 하는 그 구조체를 정의를 할 거고 책에는 뭐 제목이 있으면 되겠죠. 책 타이틀 그리고 뭐 출판 연도 그리고 이 친구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 책을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를 담을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얘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이 있고 꼭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있어요. 주소를 담을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뭐다?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자기 참조라는 거. 그래서 북 하고 그냥 이렇게 넥스트 넣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 무조건 포인터로 넣어야 한다. 그래서 얘가 하는 건 뭐다? 다음 책을 가리킬 포인터다. 네, 자기 참조. 자, 저는 책을 3권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 저거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였고 진짜 책을 만드는 거는 요거죠. 아예 그냥 초기값까지 다 넣어버릴까요? 뭐 첫 번째 책 이름은 시언어. 그리고 뭐 연도는 2020년. 그리고 주소는 뭐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책 이름은 시언어 2. 얘는 21년도에 나왔고 시언어 3는
22년도에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책이 생긴 거죠. 조금 더럽긴 한데 대충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선 없이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저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 책을 가리키고 있고 이 책은 이 책을 가리키고 있어.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B1이 갖고 있는 next라고 하는 그 주소 담는 공간에 뭐를 주겠다? B2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겠다. 그리고 B2한테는 또 뭘 주겠다? B2가 갖고 있는 그 주소 담을 수 있는 공간에는 B3에 대한 주소를 넘겨주겠다. 이러면은 어떤 작업을 한 겁니까? 여기에 지금 얘에 대한 첫 번째 위치 주소 넘겨줬고 여기도 얘에 대한 첫 번째 위치 주소 넘겨줬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순회를 하면서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회할 만한 그 친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선. 뭐, struct book 하고서는 주소 담을 공간 해놓고 B1의 주소를 넘겨준 다음에 while 만약에 그 P라고 하는 친구가 널 값이 아니면 printf 출력해줘라. 뭐를? 책 제목 그리고 그 발행된 연도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P가 주소잖아요. B1의 주소인 거죠. 걔가 가리킨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이거랑 지금 이거랑 같고 이거랑은 이거랑 같죠. 자, 이렇게 하면은 책 주소 나올 거고 얘도 연도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P가 지금 뭐예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를 주소를 받았죠. 여기 주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널 값인가요? 아니죠. 널과 같지 않으면이잖아요. 널이 아니니까 어때요? 실행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타이틀 출력할 거고 연도 출력할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작업이 있었어요? 없었죠? 다시 해요. 그러면은 또 얘 출력하겠죠. 그래서 얘 실행시켜 보면은 계속 씌워놓으면 계속 미친 듯이 나옵니다. 우리 뭐였어요?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꼭 필요한 세 가지. 초기값, 조건식, 증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증감이 없으니까 지금 다음 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얘만 출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책으로 넘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 P를 뭘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 P가 갖고 있는 거 그 넥스트로 옮겨줘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작업이다? 다음 책으로 이동. 그러니까 즉 포인터 P를 이동시키면서 반복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뭐? 지금 여기서 너린 친구는 얘밖에 없잖아요. 얘만 값을 안 바꿔줬으니까 넥스트를. 그래서 마지막까지만 출력하고 멈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는 포인터로 연결이 된 구조이며 그 각 노드는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고 다음 노드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꼭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 마지막 노드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노드는 항상 널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자기와 같은 구조체 이름을 갖고 있는데 꼭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저 별표 기호를 붙여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참조 구조체. 그것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걸 정말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수업 페이지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하시면 사람을 3명 만들고 다음 사람을 가리키게 해주세요 라는 요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는 지금 사람 3명을 만들고 각 사람의 넥스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키게 계속 연결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까진 이해하셨을까요? 왜냐면은 요 맨 마지막 보면은 우리가 수정 가능한 지역은 요만큼밖에 없고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S입니다 해서 세나입니다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건 거죠. 근데 시작이 뭐예요? P1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다라는 건 타고 들어가서 다음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사람의 이름을 하나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름과 다음 사람을 가리킬 포인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구조체를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체 정의 어떻게 합니까? struct 하고서는 구조체 이름. 근데 얘가 이미 이 설계도로 사람 만들겠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작성해주고 요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하고 다음 사람을 가리킬 포인터. 그래서 이름 저장할 수 있게 공간 만들고 또 뭐 해주면 된다? struct person 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킬 그 자기 참조 구조체 포인터를 이제 만들어줘야 한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때 next는 뭐다? 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 자,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수정가는 지역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P1이 지금 네임도 갖고 있지만 뭣도 갖고 있어요? 넥스트도 갖고 있잖아요. 그 넥스트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뭐를 줘라? 다음 사람 거 P2의 주소를 넘겨줘라. 이러면 되는 건 거고 이러면은 지금 얘랑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P2의 넥스트라고 하는 그 변수에 P3 이 세나랑 이렇게 연결시켜줘. 얘 위치 주소를 연결시켜줘라. 이게 결국에는 요 위치 알려준 거죠. 지금 얘가 P1, P2, P3라고 얘기하면은 P1의 요 넥스트 부분에 P2의 주소 넘겨준 거고, 알려준 거고, 여기에 지금 P3의 주소 알려줘서 이렇게 연결시킨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사람은 다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땐 꼭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너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P3의 next에는 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마지막 사람의 이름은 세나입니다 라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얘를 시각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진다? P1에서 P2로, 그리고 P2에서 P3로, 그리고 이게 맨 마지막에는 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 두나, 세나. 요거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노드 널로 종료 처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널을 안 쓸 경우에는 또 지금은 잘 나오는데 생략을 했을 때 오류가 나거나 이상한 값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널로 초기화를 안 해주고 만약 다른 걸 사용을 한다. 제가 만약 뭐 P3의 next 네임을 출력해줘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따라가게 돼서 막 세그멘테이션 오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침범해서 너가 지금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출력될 거야 라는 걸로. 그래서 꼭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은 널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만약 P3에 값을 안 넣게 되면 랜덤한 주소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건 바로 쓰레기 값이다. 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꼭 초기화 해주셔라. 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적 할당, 동적 할당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